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의 역할은 식별자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지정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즘 만들어야 되는 소프트웨어 규모가 무진장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여러분들 큰 회사에 가보면은 어떤 한 개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100명이 같이 협동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명이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다 코딩을 한다는 거죠. 우리 C랭귀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보면은 C랭귀지의 문법 중에 제약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함수의 이름은 절대적으로 유일해야지 됩니다.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한 시스템에서 2개 이상 있으면은 뭐 문법 에러가 나옵니다. 신텍스 에러가 나오거나 혹은 링크할 때 에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C랭귀지를 프로그램 짤 때는 이제 프로그램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 가지고 뭐 함수 이름은 이제 동일한 함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커버가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많은 사람이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똑같은 이름, 함수 이름이 똑같거나 혹은 클래스 이름이 똑같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가지 방법은 절대로 이름을 똑같이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약을 두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C샵이라든지 자바 같은 데서는 이런 네임스페이스, 자바에서는 이제 패키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가지고 똑같은 이름들이 이제 여러 번 등장을 하더라도 별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이제 문법을 만들어 줬고, 그런 문법을 갖다가 이제 네임스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대규모 과제 때 식별자가 중복되는 현상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거 비유를 하자면 주소랑 비슷한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주소랑 비슷한 용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직동 어디 있는지 알죠? 사직동 그 사직 운동장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둘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사직동에서 모여가지고 소주 한잔 빨자,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사직동에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에 사는 친구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이제 서로 막 대화를 하면서 야, 우리 사직동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 친구가 서울에 사는 친구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냐면 종로구에 있는 사직동을 찾아가더라는 거죠. 서울에 종로구라고 하는 곳에 거기도 사직동이 있답니다. 요거 사직동이라고 하는 이름 똑같은 이름이다 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이름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이렇게 해서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이제 C샵에서 사용되는 어떤 변수의 풀네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전체 이름을 다 지정을 할 때 이게 세 개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 펑션 네임이다. 사직동이라고 했을 때고 함수 이름에 해당하는 거예요. 위치가. 그 다음에 이런 함수들은 클래스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 묶여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상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함수를 포함하는 상자를 명시할 수 있는데 그걸 클래스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동래구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네임스페이스가 이 부산시 혹은 서울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함수 이름, 이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함수 이름만 같은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 이름이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제를 갖다 큰 과제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 전라남도에도 광주시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우리가 언급하는 광주시죠.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도 광주시가 있어요. 똑같은 광주시다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두 개의 광주시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경기도 혹은 전라남도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갖다가 네임스페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C랭귀지에서 봤을 때 그 스코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그죠?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를 나누는데, 여기서는 이제 C샵에서는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 이런 식으로 나누지는 않고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을 이용해서 어떤 변수나 함수의 스코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임스페이스가 어떤 변수나 함수의 스코프를 갖다가 결정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드는데 여기 내가 이제 요 시간 이후에 뭘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그 C 랭귀지에 비해서 달라진 점들을 갖다 또 쭉 일목요연하게 내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C샵에서 새로 생긴 어떤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가 아이덴티파이어를 갖다가 꼭 변수라고 하지만 아이덴티파이어를 갖다가 한글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변수나든지 함수 이름을 한글로 적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처럼 이제 영어가 좀 짧은 사람들 프로그램 짤 때 좀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이런 거 한번 코드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자, 내 프로젝트 이름을 갖다가 정하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할 때 이 프로젝트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현재 작업하고자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명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다라고 적어보겠어요. 부산시를 굳이 영어로 적을 필요도 없다 하는 거죠. 부산시. 참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콘솔용 프로그램으로. 그럼 여기에 이렇게 부산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해도 무방하다 하는 겁니다. 아주 좋아졌죠, 그죠?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코딩할 때 한글 안 씁니다. 여러분들 아마 회사 가서 이게 한글을 쓸 수는 있지만은 한글을 쓰면은 손가락질 받을 여지가 좀 있지 않겠는가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래밍 맥락이랑 한글이랑 섞어서 쓰게 되면은 조금 뭐 어색한 것도 있고 좀 촌티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회사에 가보면 그 회사의 문화마다 다르겠죠. 이제 어떤 회사는 한글 써도 되기로 아니면 또 심지어 한글을 좀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회사도 있을 테고 어떤 회사는 절대로 한글 못 쓰게 하는 그런 회사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IT 업체들의 상당수는 외국 기업이랑 서로 연계해서 합동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 쓰는 게 편리하긴 하지만은 이제 실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짭니다. 자, 메인 프로그램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함수를 만드느냐? 지금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로 당분간 소개할 함수들은 스태틱 펑션들 어저께 소개를 했죠. 그죠? 일반 C 랭귀지 함수는 반드시 함수 앞에다가 스태틱이라고 붙여줘야 되고 클래스 안에다가 정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태틱 자, 이렇게 만들어서 함수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어떻게 호출하느냐?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한다는 거죠. 인티저.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다. 무진장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그죠? 뭐가 나오겠습니까? 출력되는 결과가.
10이랑 20이 여기 넘어가서 뒤에 더해져서 돌아오니까 3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돼서 나올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C#, 그 다음에 자바에 생긴 제도 중에 어떤 제도가 있냐? 펑션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펑션 오버로딩. 똑같은 함수를 갖다가 똑같은 함수를 다른 클래스에다가 이제 만들 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똑같은 클래스, 똑같은 함수를 그런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C랭귀지랑 달리 C랭귀지에서는 어떤 함수가 하나 이름이 정해지면 그 함수 이름은 아규먼트 타입이 다르거나 혹은 아규먼트의 개수가 다른 거랑 관계없이 이 add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한번 정하면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데 C샵이라든지 자바에서는 그런 함수 이름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제도를 펑션 오버로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answer 2라고 합시다. answer 1이다라고. 1, 2. 자, 이 add 함수는 실수끼리의 합을 더하는 겁니다. 실수끼리의 합을 더하고 당연히 그 결과로 실수끼리 합 더한 결과가 실수로 넘어오게 하는 그런 함수예요. 밑줄 그어줬죠, 그죠? 자, 뭐냐면은 이 함수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실수를 입력으로 하는 이렇게 함수를 중복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수 이름은 똑같다는 거죠. 그죠? 함수 이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시그니처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아규먼트 타입이 다르고 리턴 타입이 다른 그런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자, 함수 이름이 똑같은 걸 만들어 줄 수 있다. 자, 또 마찬가지로 함수의 아규먼트가 개수가 다른 걸 또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런 함수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수 이름 add를 갖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도 무방하다 하는 겁니다. 이 타입이라든지 아규먼트 타입이라든지 리턴 타입만 구별이 되면은 자, 이 함수 당연히 지금 안 만들었으니까 아직 신텍스 에러죠. 그죠? 이 함수 만들어 주려면은 그대로 복사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인티저 z 플러스 z 를 시작하면은 60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그만 프로그램을 짤 때도 함수 이름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같은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함수 이름이 같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른 클래스 상에서도 이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 클래스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그런데 그 함수를 갖다가 굳이 add 함수를 이용을 하지 않고 내가 조금 뭐랄까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떤 설명의 편의성이냐면 아까 이게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예를 갖다가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이런 함수를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보느냐?
무진장 간단한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너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거의 타입은 문자열로 돌려줍니다. string. 이제 C 랭귀지에서 사용하던 문자열 표기법, 우리 캐릭터 어레이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사용을 했죠, 그죠? 이제 자바나 C샵에서는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우리 문자열들을 갖다가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이 스트링에 대한 어떤 설명은 차후에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링 클래스를 갖다가 또 중점적으로 내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아주 간단한 경우니까 대충 여러분이 유추를 해가지고 미루어 짐작해가지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넌 이 함수로 호출하면 어디냐 물어봤더니 부산시 프로그램, 부산시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대문자로 쓸까요? here. 이 함수 호출해 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호출한다 하는 거죠.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요 where are you를 호출을 해가지고 이제 뭐가 출력돼서 나오겠습니까? 네, 부산시 프로그램 here 이렇게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 here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where are you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클래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오버라이드를 시켜보겠습니다. 같은 클래스 내에서는 함수 시그니처가 절대로 똑같은 건 있으면 안 돼. 함수 이름은 이름은 같지만은 이 아규먼트라든지 이런 건 달라야 반드시 달라야지 됩니다. 이 함수가 이 똑같은 함수가 여기에 두 번 정의가 돼 있으면은 컴파일러가 헷갈려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완전히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은 이런 똑같은 시그니처를 다른 클래스나 다른 네임스페이스에다가는 만들어줄 여지가 있다 하는 거죠. 만들어줄 여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아까 동래구에 있다죠. 동래구. 자, 여기에 함수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뭡니까? 다른 클래스입니다. 다른 클래스 안에 where are you? 여기 where are you? 함수 똑같이 생겼죠. 그죠? static string where are you? static string where are you? 이런 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where are you? 무슨 동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where are you? 동래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여기랑 뭐라고 썼습니까? 사직동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사직동. 자, 이 함수가 사직동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산시 프로그램의 사직동이 아니라 어디 사직동에 있다는 겁니까? 동래구 사직동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사직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직동을 갖다가 where are you 함수 자체의 위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부산시 동래구라고 하는 클래스에 동래구라고 하는 클래스에 where are you 이렇게 호출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행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런 실행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게? 신텍스 에러가 만들어졌죠. 이거 신텍스 에러 한번 실행시켜보고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냐면은,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시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클래스에 속하는 이런 이름들, 이런 아이덴티파이어, 이제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이름이 외부에서 사용 가능하냐? 이거 여러분들 이게 어떤 박스 안에 포장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박스 안에 포장되어 있는데 이 포장되어 있는 이 내용물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 접근 가능하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제도가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제도라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내가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걸 비저빌리티라고 하는데, 뭐라고 써주냐면 여기다가 퍼블릭이다라고 써주게 되면은, 퍼블릭이라고 써주게 되면은, 퍼블릭이 이제 무슨 뜻입니까? 공공의 이런 뜻이죠, 그죠? 외부에서 공공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언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면 우리 메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메인 프로그램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보면은 그냥 이게 자바가 아니네. 하여튼 이 이름을 이게 동래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where are you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이 동래구라고 하는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퍼블릭이라고 써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 아까는 에러였지만은 이제 요거 비저빌리티 이제 퍼블릭이랑 또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그런 비저빌리티를 나타내는 모디파이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 또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잘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부산시에 어떻습니까? 동래구가 있다 그랬죠.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사직동. 이거는 부산시에 어딘가는 모르지만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우리 집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프로그램에 있는 사직동. 그렇다는 겁니다. 자, 뭘 또 한번 우리가 흉내를 내봐야 되느냐.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사직동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네임 스페이스 서울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서울시에서는 또 서울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클래스 이름이라든지 함수 이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동래구가 아니라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서울시의 종로구에 사직동이 있다. 종로구에 사직동.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where are you로 호출하겠다는 거죠.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컨트롤 F. 그랬더니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이렇게 출력돼서 나왔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봅시다. 이 where are you로 호출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시 종로구 where are you 이렇게 호출했는데 이거는 굳이 앞에다가 부산시를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죠, 그죠? 이거 붙여봅시다. 부산시 동래구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부산시 동래구. 이 프로그램도 뭐라고 하셨냐면 부산시 네임스페이스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줄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만나가지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맥주 한 잔 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수업 끝나고 별로 할 일 없는 사람은 사직동 운동장 앞으로 다 모이세요. 내가 맥주 한 잔 사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 사직동 찾아갈 수 있습니까? 다 찾아가겠죠, 그죠? 내가 뭐 1시간 후에 사직동에서 봅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동래구에 있는 사직동으로 가지. 저기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까지 찾아가는 놈은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찾아가는 놈은 맥주 얻어먹을 그런 자격도 없는 놈들입니다. 자,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어디서 만나자 그랬어요? 사직동에서 만나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게 굳이 이름을 갖다가 다 명시를 안 해도 되죠? 우리가 당장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부산시에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랑 클래스 이름이랑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세 개를 연달아 쓰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풀 네임을 이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 전체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만 써도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거 동래구까지 지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여기 메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파일에 있는 where are you랑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써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빼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where are you 봅시다. 이거 where are you를 호출할 때는 지금 여기 클래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함수를 작성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동네가 어디라는 겁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데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산시라고 하는 글자를 빼도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글자도 심지어 빼도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빼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이미 위치하는 이 코드가 위치하는 곳이 이미 부산시의 어디입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구에 있기 때문에 굳이 구를 명시를 안 해. 클래스를 명시를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아까 add 함수를 쓸 때 다 어떻게 했느냐면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점 add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static member 펑션 호출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이 add가 다 똑같이 어디에 있는 경우 add가 똑같은 클래스에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빼먹어도 무방하다 하는 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지다 하는 겁니다. 또 이거 비슷한 상황에서 이 add랑 똑같은 함수가 또 어디 있느냐? 여기 동래구에도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동래구에도 보면은 add 함수가 하나 있다는 거죠. Ctrl C. add. 여기도 이 함수가 있는데 이 add 함수는 특이하게도 여기 아규먼트를 2개를 주면은 아규먼트 2개를 더한 다음에 100까지 추가로 더해서 이제 결과값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지만은 그냥 이 함수 이름만 봤을 때는 얘랑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히 똑같은 함수다 하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똑같은 함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저기 함수 똑같은 게 있더라도 이런 네임스페이스 제도를 이용해서 헷갈리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 add 함수를 이 클래스 바깥에서 사용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public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add 함수 한번 봅시다. 이 add 함수 호출할 때는 당연히 어디 있는 add 함수입니까? program.add 함수죠.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뭡니까? 아까 동래구에 있는 add 함수를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까운 데 있는 함수를 찾기 때문에 여기 30, 여기 있는 30, 여기 있는 30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내가 만약에 이 add 함수인 경우에는 동래구에 있는 이 클래스에 있는 add 함수를 호출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그걸 명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예. 구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여기가 130이 됐다 하는 거죠. 아까 그 동래구 애들은 더할 때 100을 갖다가 더 추가로 더해주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게 뭡니까? 이 네임스페이스의 의미다 하는 겁니다. 자, 네임스페이스가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뭐였었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이름은 함수 이름이 여기저기 똑같은 함수 이름이 사용될 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추가로 우리 기왕에 이제 예제를 드는 거니까 여기 경기도 광주시랑 전라남도 광주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임 스페이스가 2개가 더 필요하고 여기 또 뭐가 필요합니까? 얘는 그 클래스가 또 2개가 따로따로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잠깐 내가 끄고 코딩을 하겠어요. 자, 내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잠시 껐습니다. 자, 보면 보다시피 경기도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또 전라남도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지면서 이거 안에 뭡니까? 광주시, 클래스 이름이 광주시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또 클래스 이름이 또 광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where are you라고 하는 함수, where are you라고 함수를 똑같이 만들었을 때 하는 일은 다릅니다. 경기도 광주시 여기다. 그 다음에 뭐 전라남도 광주시 여기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십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식별자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특히 왜 사용되느냐? 식별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자, 함수 이름 혹은 변수 이름 혹은 클래스 이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중복되는 상황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과제를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여러 개 만들 일은 아마 졸업할 때까지는 한 번도 없고 회사 가서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충 처음 여러분이 과제명을 정해줄 때 그 과제명에 의해서 명시된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클래스들을 많이 만들고 또 그 클래스 안에 여러 개의 함수들을 많이 만들어 가면서 아마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네임스페이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